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처리를 간신히 마친 여야가 국회 정상화 후속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당장에 급한 불은 끄더라도 향후 여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어제 처리가 됐습니다. 대신에 오는 18일에,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이죠. 드루킹 특검하고 추경을 동시 처리하자는 데 여야가 합의를 봤는데요. 어제 합의는 여야가 한 발씩 양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주장대로 법안에 김경수 후보 이름 뺐고요. 대신 관련된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자는 야당 요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임명하는 건데 애초에 한국당은 오롯이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한 발짝 물러난 거고 대신에 민주당은 특별검사 비토권을 주장하다가 요거를 또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 임명하는 절차에 민주당은 끼지 않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뭐 아무튼 대원칙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자면 걸리는 게 또 많습니다. 그래서요 한국당 입장을 들어보기로 하죠.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홍문표 사무총장 연결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문표입니다. 예,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 앞에 모습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6탄 국회가 또 재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하셨는데 네네. 타결이 돼서 일단 다행이고요. 어떻게 한국당 네네. 입장에서는 좀 만족을 하세요? 어제 합의? 뭐 아쉬웠죠. 뭐 말할 수 없는 나는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참으로 뭐 폭거라고 그럴까 국회를 이렇게 마비시키면서 국정을 이끌고 가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루텐다 홀에서 참 한심한 그런 자괴감을 가졌습니다마는 그러나 국회를 마냥 문을 닫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양보를 해서라도 예. 국민의 최소한의 도리는 하자는 데서 대승적으로 저희들이 양보를 한 것입니다. 아니 국회 마비시킨 거를 지금 여당에서는 야당이 그런 거다, 한국당이 그런 거다고 하는데 한국당에서 보실 때는 또 여당이 그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국회나 국정의 전반적인 그 시스템의 작동이나 그 또 움직임의 하나하나는 여당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야당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도권 가진 쪽. 그러면 국정을 뭐 여당이 운영하는 거지 야당이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런 의미. 네.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도 어제 상정이 됐는데 네. 72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한국당 입장 정하셨어요? 저희들은 참 동료 의원이 저 상황까지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또 대한민국에 준엄한 또 법이 있기 때문에 뭐 지켜보고 뭐 아픔을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심정입니다. 아픔을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거는 네네. 체포에 그럼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수사를 뭐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입장 정리. 네. 자, 특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특검. 네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원칙에 대해서는 어제 합의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세부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우려되는 갈등 지점들이 있어요. 네네. 우선 수사 범위의 문제.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그건 아니다. 문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면 그런 특검은 받을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어제 합의가 됐단 말입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명쾌하게 정리가 된 건가요, 홍 의원님? 이거는 이제 특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금 처음에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김경수라는 분을 모른다고 그랬다가 드루킹이 이제는 드루킹이 그리고 이제 알게 됐고 거기는 또 거래 관계는 없었다. 뭐 이렇게 먼 발치로 아는 사람이었다 있는데 또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 또 후원금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 말할 수 없이 지금 깜짝 놀래고 있는 것은 이 댓글 부분에서 9만여 개가 지금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클릭을 210만 명이 했다면은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렇게 조작으로서 여론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원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 특검을 하지 않고 도대체 어떤 것을 하겠느냐 해서 그동안 논쟁을 많이 했었고 주장을 했는데 예. 아쉬움쯤에는 특검이라는 장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고 내용 부분에는 이제 파헤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예. 이 감사하게 국민들께서 많은 그 제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저희 당에. 제보를 받고 계세요.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서 그 제보 내용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체가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더 깊이 따져서 국민에게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되고 예. 또 이 잘못된 조작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이것은 이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은 예. 뭐 김경수가 됐든 청와대가 됐든 저는 자연히 이 부분이 나타날 그런 사실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든지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열어놓는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지금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특검이 시작이 되면은 전 그 부분의 고리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그걸 바로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사 과정에서 그 부분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거는 조사하면은 이제 특검이 시작이 되면은 아마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겠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제가 어제 4개 논의된 것들 하나하나 보니까 뭐 1, 2, 3호 뭐 드루킹에 대해 조사한다. 그 경동모 회원에 대해 조사한다. 불법 자금 관련된 데 대해 조사한다. 그리고 이 3가지를 조사하다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것도 조사한다.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합의가 됐더라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다가 뭔가가 나오면 그게 문 대통령이 됐든 김경수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간다. 성역 없이 간다. 그거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 기타 부분에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이 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검이라는 장을 마련하는데 1차적 저희들은 성공이라고 보고요. 이제 내용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파일, 그다음에 지금 현상의 문제, 뭐 제보를 이미 받아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파헤칠 그런 작정입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특검은 절대 받을 수가 없다. 일부러 정권 흔들려고 정쟁으로 끌고 갈 소지가 아주 높기 때문에 대통령은 배제시켜야 된다.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가는 이런 것은 미연에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던데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9만여 개 중에 210만 그 클릭이 있다면 어디로 어떻게 손이 뻗치고 어떤 조직이 움직였는지를 이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참 엄청난 문제거든요. 거기 이제 지금 얘기한 김경수라든지 청와대 문제가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고 그리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파헤치지 않고 특검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아까 제보 얘기 지금 몇 번이나 강조하셨잖아요. 제보 중에 뭐 그런 제보를 받으신 거예요? 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저희들이 그동안에 몰랐던 것들이 국민들께서 좀 주셔서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힌트를 좀 주시죠. 그거를 지금 미리 얘기할 수는 없죠. 큰 겁니까?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많이 그 의외로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소중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청와대까지 언급이 되는 이런 제보도 있단 말씀이세요? 뭐 큰 거 적은 거라고 제가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좀 보면은 뭐 상황들이 좀 앞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나올리라고 봅니다. 큰 거가 있다. 알겠습니다. 결국 지금 뭐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차후의 논의 과정에서 이 범위를 놓고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특정인 찍어서 배제하는 건 없다. 네네. 한국당 홍문종 사무총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홍문종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홍 씨가 너무 많으세요. 어제는 제가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인터뷰하면서 홍익표란 이름, 뭐 홍준표란 이름, 홍문표란 이름이 다 머리에 지나가더라고요. 이 홍표 시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게 지금 무슨 화제가 되겠습니까? 이름을 확실히 알고 진행을 하셔야지. 이름도 모르고 진행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홍문표 사무총장 겸 공천관리위원장. 진짜 홍표가 많으세요. 그나저나. 그 공천관리위원장 맡고 계시는데 재보궐선거 후보자들 확정이 됐습니다. 송파을 배현진, 충남 천안갑 길환영 전 KBS 사장, 부산 해운대 을에는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노원갑에는 강현재 변호사,
네. 이 중에 강현재 변호사가 어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아직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더라고요. 그래요? 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국민의당 부대변인으로 안철수 키즈라고 불리던 인물이 한국당에 입당한지 몰랐는데 이분 언제 가셨냐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근데 정체성이 너무 이게 쉽게 바뀐 거 아니냐? 바뀔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논란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뭐 보도가 거기까지 안 나갔습니다만은 예. 작년 10월 달경에 저희 한국당과의 몇 가지 인연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정강정책이라든지 사회적 현안 문제를 토론하고 또 이 간담회하고는 그런 자리에 예. 이 강 변호사가 자연스럽게 주요 합류해서 그런 정책을 논의를 좀 해왔었어요. 작년 10월부터.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저 중책을 맡았는데 이제 국민들은 그 과정은 잘 모르시니까 갑자기 안철수 하다가 왜 이쪽으로 왔냐 이런 궁금증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데 예. 내용적으로는 작년 10월부터 그런 정책적인 문제를 같이 논의한 바가 있었고 또 그분 말씀은 안철수 대표와의 인연관계가 있어서 당에 가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또 이런 정무적인 일이 자기가 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 안철수 퀴즈라는 타이틀 자체는 좀 부담 안 되세요? 아직도 그게 붙어 있는 거? 예, 뭐 그렇게 부담이 일부는 됩니다만은 예. 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저희들이 이제 당에 들어온 거를 보면은 선택 잘했다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면을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요번에 정치에 이제 우리 한국당이 아주 정식 무대에 이제 등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죠. 고맙습니다. 네네. 예, 홍문표 사무총장 만났습니다.